건강한 사람도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영양 불균형 등으로 면역세포가 붕괴되고 시들시들해지거나 부족해지면 위험해지는데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절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은 음식을 비롯해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먹고 마시는 식습관이 암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식단과 조리 방법에 조금만 건강한 변화를 주면 우리 몸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력을 올려 암세포를 억제하고 소멸시키는 음식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암 예방 및 억제와 암세포 전이를 막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 식품으로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브로콜리는 많은 분들이 끓는 물에 데쳐 드실 텐데요. 스팀으로 3분 이내 쪄서 드시는 게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을 파괴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전이를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밝혀졌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끓는 물에 데칠 경우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팀을 이용하여 1분 가열할 경우 설포라판 함량이 약 94% 유지되며 3분 이상에서는 12%로 감소, 10분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내는 알리신 성분은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높은데요. 생으로 드실 때 으깨거나 슬라이스로 자른 뒤 5분 정도 두신 후 드시는 게 알리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이나 찌개 등에 넣고 익혀 먹는다면 미리 넣고 끓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열에 익히면 알리신과 비타민 C,B가 감소하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생마늘보다 50배 정도 높아집니다. 마늘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입니다. 항생제로 알려진 페니실린보다 살균력이 100배 이상 강하며 대장균, 곰팡이균, 이질균 등을 제거하고 암을 예방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살균, 항균, 소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을 예방하여 위암 발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 고혈압, 면역력 강화, 당뇨병 예방 등 매우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으로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해서 요리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지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파스타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세포의 돌연변이 발현을 억제시켜주며 암세포가 형성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40세 이상 미국인 48,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은 2회 이하로 먹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45%가량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꼭 생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구마에 열을 가하거나 조리하는 순간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지게 되죠. 고구마에는 항암 물질 중 하나인 강글리시오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암 물질이 있다고 알려진 무, 양배추, 양파, 피망, 브로콜리, 감자보다도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껍질에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껍질까지 먹어야 발암물질 억제, 발암물질의 흡수 방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버섯입니다. 포만감은 높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고 풍부한 감칠맛과 향으로 향신료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버섯은 양질의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버섯에는 항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는데 물에 쉽게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은 불용성 베타글루칸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베타글루칸은 물과 닿으면 영양뿐 아니라 맛이 떨어지기 쉬워 버섯은 따로 씻지 않고 요리해도 되지만
찝찝하다면 물에 적신 행주를 이용해 이물질이 묻어있는 부위만 살살 닦아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뿐 아니라 항암 효과가 매우 큰 식품입니다. 양배추가 항암식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의 특성 때문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위, 대장 등 소화기암과 폐암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이 성분은 몸속으로 들어오거나 몸속에 존재하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야 항암 효과가 높아집니다. 미로시나아제가 열을 받으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열을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조리 시간을 최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양배추를 세척하기 위해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C와 비타민 U가 쉽게 손실되니 10분 이내로 세척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 어려울 때는 사과나 당근 등을 넣고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피망입니다. 피망에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과 비슷한 터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증진시켜 암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인 클로로필터핀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생성 및 활동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피망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여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기름에 볶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에 따라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항암 효능이 있어도 조리법에 따라 발암물질로 변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 채로 먹고 있는 발암물질, 그중 대표적인 것이 후춧가루인데요. 후추는 항염 효과가 있는 피페린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암세포 사멸 효소의 활성을 유도해 암의 크기를 줄이고 정상세포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특징이 있어 평소에 음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후춧가루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소량 들어있는데 열을 가하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볶음, 튀김, 구이 등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춧가루는 요리를 다 한 후 마지막에 살짝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함량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까지 풍부하며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쑥갓은 육식이나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질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 면역체계를 고르게 하고 평소 잦은 질병과 항암작용을 돕는 식품이라 꾸준히 먹으면 좋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때 생야채로 쑥갓을 먹을 경우 쑥갓의 아질사념이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쑥갓을 생으로 먹을 경우 고기에 곁들이지 말고 단독으로 먹거나 열을 가해서 익혀 먹으면 발암물질이 줄어듭니다. 암에 좋은 식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몸에 좋다는 음식부터 챙겨 먹게 됩니다. 암이라는 큰 질병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항암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식품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섭취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